안녕하세요, 친구. 모든 사기통 가솔린 장치에는 터보차저, 직접 연료 분사 및 밸브 난익 밸브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184 또는 245마력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20i 및 28i. 최근에는 2리터 터보 엔진 소유자가 오일 펌프 구동 체인의 조기 마모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증상은 속도가 증가할 때 발생하는 외부 소음, 하울링입니다. 결함으로 인해 터보차저 마모가 가속화되고 오일 소비가 증가하며 극단적인 경우 엔진 고착이 발생합니다. 2.0N20 시리즈도 수명이 짧은 타이밍 체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가이드와 타이밍 체인 가이드가 부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편이 오일 흡입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타이밍 체인과 오일 펌프를 사전에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3리터 자연 흡기 6기통 엔진, 258마력에는 사실상 심각한 단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정사항은 거의 없으며 2012년 이전에 설치됨, 운송세는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급 장치는 306마력을 생산합니다. 때로는 인젝터나 라이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크랭크샤프트가 파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수리 비용은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디젤 F25의 광고 점유율은 60%에 달합니다. 그것은 꽤 많습니다. 주요 버전은 184마력을 생산하는 2리터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한 버전입니다. 참고사항, 유럽에서는 가장 약한 디젤 개조가 143마력을 개발했습니다. 후륜 구동 전용이었습니다. S드라이브 18D. 디젤의 주요 적은 오일 교환 간격이 너무 길어서 점도가 훨씬 더 일찍 손실됩니다. 이는 많은 유럽 사용자가 경험한 것처럼 타이밍 체인 상태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곳에서 권장되는 오일 교환 간격은 무려 3만 킬로미터입니다. 단거리, 도심 등을 자주 이동할 경우 DPF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체 청소 과정을 완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가 재생이 실패하면 과도한 연료가 형성되어 결국 엔진 오일에 남게 됩니다. 윤활 특성이 상실되어 터보차저, 엔진 자체 및 타이밍 체인이 마모됩니다. 경고 신호는 교체 사이에 오일 레벨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조기 타이밍 체인 마모 문제는 N47 디젤 엔진과 더 큰 관련이 있지만 B47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타이밍 드라이브 키트에는 여러 체인, 텐셔너,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인이 기어박스 측면에 있기 때문에 오일팬과 기어박스를 분해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숙련된 정비사가 작업을 완료하는데 1.5일이 소요됩니다. N47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자연 발화의 위험입니다. 이젤 시스템 배기 쿨러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냉각수는 흡입 채널로 들어가 침전물과 혼합됩니다. 생성된 혼합물은 고온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흡입 매니폴드에서 직접 발화될 수 있습니다. BMW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취약점 제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료 분사 펌프 오작동도 발생합니다. 펌프가 칩을 구동하기 시작하면 인젝터를 포함한 전체 연료 시스템이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15만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는 펌프에서 소음이 나거나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베프 필터로 인해 3리터 N57 시리즈 터보 디젤은 2.0D와 마찬가지로 단거리 잦은 여행을 견딜 수 없습니다. 여기에 타이밍 드라이브도 상자 측면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체인 문제는 2.0D보다 훨씬 덜 일반적입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액세서리 벨트 분리와 EGR 밸브, 배기가스 재순환 시스템의 낮은 서비스 수명, 10만에서 15만 km를 주행하면
디젤 엔진의 흡입구가 그 흐름으로 막힙니다. 결과적으로 견인력이 떨어지고 엔진이 불안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하며 흡기 매니폴드의 댐퍼에 오류가 나타납니다. 다른 BMW 모델과 달리 X3 F25는 X드라이브 사륜 구동 시스템을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 디자인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는 기어 대신 체인이 사용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솔루션은 더 안정적이며 모든 문제는 오일 교환을 무시하는 것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바퀴를 완전히 돌린 상태에서 운전할 때 저크는 전륜 구동 시스템의 오작동을 나타냅니다. 역학에서는 40에서 6만 킬로미터마다 가능한 한자주 오일을 교체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트랜스퍼 케이스와 전면, 구동축의 스플라인 연결에 유격이 나타납니다. 정기적인 오일 교환으로 ZF8HP 78단 자동 변속기 작동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크 컨버터의 마모로 인해 변속 시 갑작스러운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서스펜션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한 교체 부품을 제공합니다. 자동 레버 블록은 일반적으로 최소 80에서 12만 킬로미터 지속됩니다. 볼 조인트는 같은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떠있는 무음 블록이 뒤에서 조기에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충격 흡수 장치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존 충격 흡수 장치는 눈에 띄게 저렴하며 10만 킬로미터 이상 지속됩니다. 5에서 7년의 작동 후에 공장 후면 스프링 중 하나의 코일이 종종 끊어졌습니다. 휠 베어링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브와 함께 교체됩니다. 많은 경우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스티어링 렉이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비 부품 카탈로그에 따르면 이미 여러 번 현대화되었지만 자동차 제조 연도에 관계없이 노킹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일부는 운이 좋게도 세 번째 레일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절충안은 아마도 생산비를 과도하게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BMW X3 소유자는 종종 다양한 사소한 결함에 대해 불평합니다. 대부분의 최신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X3는 장기간의 비활성 상태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어 시동이 어렵고 전자장치 작동 오류가 발생합니다. 선루프 수리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걸쇠가 파손되고 전체 메커니즘이 차단됩니다. 트렁크 리드에 있는 후면 LED 조명도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전등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보드를 교체하거나 저항기를 납땜해야 합니다. 정기적 문제는 일반적으로 더러운 접촉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15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후에는 스티어링 휠 커버의 마모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